거주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예, 저는 괜찮아요. 거주하시는데 뭐 누수가 있거나 이런 건 없죠? 없어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서 한 달에 1,205만 원 정도로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하게 전세 반환, 보증금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월세만 세팅을 한 상태에서 투자금 전부 다 회수하고, 그리고 오히려 400만 원을 더 받는데 매달 이자를 제외하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매달 따박따박 600만 원이 남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손가락이 지금 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또 임장을 다녀야겠죠. 제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소울하우스라는 건물이 현재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대전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변에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임장도 굉장히 많이 했던 지역이고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물건도 이제 경매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매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 물건 되게 좋다, 이 생각을 했었던 물건이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이 왜 좋냐면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일단 1층에 지금 상가가 있습니다. 2층, 3층, 4층이 다가구 주택이고 5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 주인 세대가 한 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가 포함해서 20개 호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익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물건의 건축물 제한을 보니까 별도의 위반 내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23년도 1월 26일 날 준공됐기 때문에 신축급의 물건이라 굉장히 제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도 크고 건물도 큽니다. 토지 면적은 12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41평이나 되는 물건입니다. 여기가 지금 경매 물건인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용전 대림 한숲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일단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또한 괜찮은데요. 일단 이 아파트 세대수가 1036세대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과 빌라의 문제점은 뭐냐? 사실 세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가 약 1000세대가 되는 아파트가 이 물건지에서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200m 거리에 용전 초등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편의시설도 괜찮고 연식도 괜찮고 토지나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서 제가 현장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름이, 주소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별로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건물 간판을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1층 상가가 있는데 현재는 공실입니다. 그 전에 세입자분이 배당 요구하셨던 금액은 2,06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비어져 있습니다.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상가가 공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서류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했던 곳인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 계약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쪽에서 좀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 지금 화장실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찍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불 끄겠습니다. 일단은 역류를 좀 한 것 같고요. 역류를 하다 보니까 오물들, 건더기들이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역류한 부분들이라 사실 크게 뭐 수리 비용이 들 건 아닌데요. 일단 업체에 좀 맡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은 좀 둘러봤는데요. 외관은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창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 거실 창도 굉장히 좀 크게 빠져 있고 창도 굉장히 좀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탐문을 사실 먼저 했습니다. 특별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옥상에 좀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옥상의 방수 상태를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분 방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크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수리 비용만 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일단 1층이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 차단기도 일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좀 꺼놓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낙찰 받고 운영하실 때 차단기까지 이용하면 여기 거주하시는 임차인분들이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사용 승인일이 23년도 1월 26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가 총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 10대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5, 6, 7, 8, 9, 10대. 10대로 지금 주차가 건축물 대장상과 현황상이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뒤쪽에 도시가스가 있어서 좀 확인하러 왔는데요. 웅장합니다. 웅장하게 지금 굉장히 많은 호실이 있고요. 제가 사전에 탐문을 했었을 때 여기는 지금 현재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경매가 나오면 이사를 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1층 상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임차 점유주인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편함입니다. 201호부터 206호, 2층에 6가구고요. 3층 같은 경우에도 306호까지 6가구, 4층 같은 경우에는 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만 해도 18가구나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1층에 상가도 있죠. 그럼 이것까지 포함하면 19교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01호, 5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5층까지 하게 되면 이 건물은 20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5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인데 제가 봤을 때 주인 세대로 이용 중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뒤쪽에도 따로 공간이 있네요. 앞뒤로 이렇게 지금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도 현재 있습니다. 1층에 전체적으로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나 페인트가 까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딱 기본 사이즈입니다. 8인승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딱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층입니다. 여기 이제 501호고요. 누가 봐도 문이 주인 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면으로 봤을 때도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전세금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지는 정확하게 배당 기일날 배당표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전세가 지금 2억 정도의 임차 계약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하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5층 단독으로 이렇게 해놓은 세대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열리지도 않아요. 건전지도 지금 사용을 안 하시고 어차피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5층 올라온 김에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뭐 타일이 깨끗합니다. 그냥 새 거네요. 뭐 까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여기 위에 같은 경우도 누수에 대한 것들이 보통 많은데 여기도 누수 전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옥상 방수가 옥상 방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방수도 잘 해놨고요. 이쪽에 이제 에어컨 실외기인데 아마 이제 실외기가 큰 걸로 봤을 때 주인 세대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외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침대를 다 놨어요. 여기 틈새에도 물이 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방수까지도 꼼꼼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층에 누수가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정말 심한 정도는 아니고 정말 미세한 정도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취약한 부분들만 부분 방수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태양열이죠. 태양열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도 여러분이 낙찰 받게 되면 그냥 같이 그냥 소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놀고 있는 옥상 없으세요? 옥상 빌려주면 돈을 줍니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태양열 설치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주시는데 여기는 지금 태양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여기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그냥 바로 한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편의시설도 굉장히 좀 뛰어나죠. 그럼 이제 5층 옥상도 다 봤으니까요. 4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층에 왔습니다. 일단 이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401호, 402호가 있고요. 이쪽 라인에 뭐 누수라든지 타일이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층고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403호, 그리고 404호, 405호, 406호입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상과 일치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천장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 마감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요. 타일 같은 경우에도 파손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 바닥 같은 경우도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2층, 3층, 4층이 구성이 다 동일한데요. 2층, 3층, 4층 각 층마다 1.5룸 5개 호실, 2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룸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룸 수요보다는 1.5룸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층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전체적으로 마감도 그렇고 깔끔하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고요. 누수에 대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좀 탐납니다. 드디어 하자를 찾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 수리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임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장난인 거 아시죠? 얼마나 없으면 제가 이걸 봤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301호, 302호고요. 이쪽에 303, 304, 305, 306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6개 호실이고요. 4층이랑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특별하게 파손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지금 구멍이 뚫려서 한번 봤더니 여기는 이제 CCTV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201호, 202호고요. 이쪽에 누수에 대한 흔적 전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203호, 204호 그리고 이쪽에 205호, 206호입니다. 여기도 다 동일하게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물건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게 너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면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 물건은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컨디션도 잘 되어 있고 내부 상태도 잘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103793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49-10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근린 다가구, 근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감정가는 24억 8,800만 원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17억 4,1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2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42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 특별하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이 서류상과 현황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23년도 1월 26일 날 준공된 물건으로 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위치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한남대학교 오전 캠퍼스까지는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전 IC에서 차로 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한 150m 거리에 1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용전 초등학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 위치에 대전 복합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구의 중심이죠. 이 터미널과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1일 남대전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낙찰자로서 인수할 권리도 없고 금액도 없는 깨끗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해드리면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부상과 현황상이 일치합니다. 일단 제가 서 있는 곳 1층에 상가 1개 호실이 있고요. 2층, 3층, 4층은 층별로 1.5룸 5개 호실, 2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 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주인 세대로서 이용하고 있는 20개 호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에 월세 시세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일단 1.5룸 23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5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룸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준공된 물건이 3,000에 70만 원으로 시세가 확인이 되지만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준공된 물건으로서 2,000에 70만 원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준공된 물건이 3,000에 11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가 같은 경우가 메인은 아닙니다. 그냥 보너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존 임차인이 2,000에 60만 원에 배당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도 2,000에 60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좀 조사했을 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을 좀 빼더라도 빨리 임차를 맞추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시면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이 상가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낮춰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총 보증금과 월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실 기준으로 총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서 한 달에 1,205만 원 정도로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월세라 하더라도 이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 정도 조율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바로 옆 블럭에 최근에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감정가 대비 약 71% 정도의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수익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물건이 금액대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입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낙찰가의 90%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대출 90%를 받게 되면 약 15억 6,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약 8,200만 원.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은요 그냥 수리할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5층에 누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의 비용 한 2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누수나 타일이 깨져 있거나 금간 게 있거나 내부에 하자가 없는 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이 명도 비용인데 이 명도 어떻게 보면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상가 포함해서 20개 호실이잖아요. 이 20개 호실을 전부 다 명도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통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저희 수강생분이랑 건물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같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제가 명도를 하면서 명도 비용이 안 들고 오히려 비용을 받고 명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적인 걸 다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수강생분들도 이사 비용이 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받으면서 명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관심이 있는데 이 명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된 댓글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라이브 세미나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단톡방에 공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 다가구에
하루에 특화된 명도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 시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기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8,200만 원 포함해서 약 2억 5,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 최초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고요. 그럼 이제 대출 이자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대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낙찰가의 90%인 15억 6,7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연이자 4.7%로 계산해보니까요. 월 이자는 605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자만 내게 되면 부담스럽지만 이 물건을 전부 다 만실된 기준으로 월세가 약 1,20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공실이 없기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월세 1,205만 원에 이자 605만 원을 제외하니까요. 순월세가 무려 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기 실투자금 2억 5,600만 원에서 이 물건을 월세를 세팅했을 때 보증금을 2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회수한다면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은 0원입니다. 0원이 아니라 2억 5,600만 원이 취득세 포함해서 들어갔는데 월세만 세팅해서 2억 6천만 원을 받게 되면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하고도 플러스 피 400만 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순월세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은 40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취득세 포함해서 2억 5,6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안전하게 전세에 반환 보증금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월세만 세팅을 한 상태에서 투자금 전부 다 회수하고 그리고 오히려 400만 원을 더 받는데 매달 이자를 제외하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매달 따박따박 600만 원이 남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매번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그렇게 플러스 피가 되는 물건들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많은 수강생분들이 또 낙찰을 받고 건물주로서 임대 관리를 하시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이 안 들어가거나 플러스 피가 되고 월세를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 건물주 모임을 또 진행을 했었는데 약간 상품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피가 가장 높게 되신 분은 상품을 드렸는데 작년에 낙찰을 받으신 수강생분 기준으로 플러스 피가 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처음에 들어갔지만 다 회수하고도 오히려 보증금을 2억을 더 받은 상태에서 매달 이자 제외하고 4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의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도 해보시고 현장 임장도 가셔서 직접 분석하신 다음에 이게 확신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도 다가구주택 경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뷰 초대해 주신 수강생분도 강의가 끝나고 3개월 만에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한 건으로 실제 보수적으로 7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가지면서 매달 이자를 제외하고 650만 원의 월세를 받으시면서 투자금은 1억 5천밖에 묶이지 않은 투자를 실제로 하셨습니다. 참고로 3,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따뜻한 사례니까요.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건 옛날 얘기다.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